이제 당 내의 갈등을 또 좀 수습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예요. 근데 이게 뭐 예상처럼 뭐 가결파를 색출하냐 마냐에 대한 어떤 언급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후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니면 표정 관리하셔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발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결해야 되고 기각해야 된다고 해서 다 맞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명 그렇죠. 중에. 대단하죠. 네. 거의 작두를 타셨죠.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맞는 얘기하면 오히려 정 맞는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진짜 사심 없이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가결이라는 결과가 최악을 당연히 피한 거지만 본인이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를 안 냈었으면 최고의 효과를 가져갔을 텐데 어쨌든 부결이라는 걸 던졌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최고의 패장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근데 최고의 승자냐 지금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기회에 뭐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하이키로 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당내 분열과 관련해서도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할지언정 하여튼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를 내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심 중이다. 아니 현안이나 민생 현안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은 입을 일단은 닫는 게 맞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당내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에 송갑석 전 지명직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사퇴하신 분. 네. 그래서 송현 우리 지금 뭐 당내 분란 갈등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힘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 승리하는데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우리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타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힘 합칩시다. 그래서 다시 최고위원으로 와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상민 의원이나 아니면 김종민 의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가 당신들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공천 안 주려고 그랬다. 그리고 정말 어디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었다. 그 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섭섭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우리 잊자.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 합칩시다. 비명계 친명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민주당만 있습니다. 같이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이러면은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야당의 굳건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 이제 비명계들 다 단두대에 세워가지고 이제 처단하자.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신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당내 이런 솔루션은 이제 너무 평화적이고 좋기는 한데 장 소장님의 어떤 이제 정치 컨설팅 요거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박주민 의원 다 친명이잖아요. 장 소장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을 품어야죠. 이제 높게 보기가 좀 우리 힘든 장 상황 소장님이 저 아닌가요? 얘기를 한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데 아니 사퇴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사실은 못 봤고. 송갑석 어쨌든 최고위원. 뭐 지명직이기 때문에 뭐 누가 임명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민생 얘기하고 뭐 영수회담 얘기하자는 상황에서 뭐 당대표가 직접 아마 나서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특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이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지난번에 가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징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개하신 분들 본인 스스로 입장 표명한 분들이 있어요. 대여섯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 이제 징계해야 된다는 게 우리 5만 명 이상이면은 이제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당에서 5만 명은 넘은 것 같고 뭐 지금 뭐 약간 다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치는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봐요. 만약에 조치를 안 하면 징계 행위라고 얘기한 것 해당 행위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말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다 품으시고 통 큰 정치하는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본인에게 사형 선고 내린 사람도 용서하시고 북한에도 햇볕 정책 하시고
폭넓은 그러한 모습 보여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진영을 떠나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그럴 생각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거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 논쟁 이거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뭐 이원욱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수박이라고 분류가 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개딸들의 테러가 있을 때도 이재명 대표는 거의 방관하셨거든요. 그냥 메시지 한두 마디 내는 거 말고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제동을 걸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뭐 물론 단식 중이시긴 하겠지만은 친명계 최고위원 지도부들의 진짜 그 살벌한 메시지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 어떤 제동조차 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통령한테 정쟁 멈추자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생부터 우리가 챙기자는 얘기했어요. 근데 정쟁을 멈춰야 되는 거는 지금 여당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야당 내부의 정쟁부터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진정성을 저희가 순수하게 정치적으로만 보는 게 민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쟁을 멈추고 싶다 그러면 야당 내부의 정쟁을 멈추셔야 되고요. 그 민생을 풀고 싶으면 일단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선 제가 뭐 두 가지 그 영수회담 제안의 의문을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본인이 어떤 이 비명계 색출, 그다음에 비명계 어떤 포섭 이런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없는 거랑 해야 되는 거 당위와 이제 예측 사이에 이제 개연성 있는 예측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대놓고 비명계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구를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면서 경선으로 한 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예전에 금태섭 의원 날렸듯이 그렇게 다 날릴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7년에 예를 들면 DJ는 JP와 2002년은 어떻게 죠? 노무현 정몽준 후보에게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최대한 단일화랑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16년 총선에서 비록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당이 나갔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리고 와서 외연을 넓혔기 때문에 선거에서 한석 차이라도 총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단일 계파로 선거를 돌파한다. 근데 그게 만약에 110석에서 120석 순수 정당을 하고 다수석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전략을 택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내 과반이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면 품은 넓혀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저는 그 5분이라고 하는 서른, 이원욱, 조은천 거기서 또 리스트를 또 김준일 그래요? 의원님 안 돼. 이상민 확인사살 안 돼. 이 5분 중에서 2분 정도는 그냥 차라리 오히려 간수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라리 메시지가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 저는 소장님.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회의에게 왜 우리 야당을 인정 안 해주냐. 우리 왜 다르다고 왜 틀리다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랑 대화하고 타협합시다. 이러면서 당내 다른 사람들은 단두대에 보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려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는 한풀이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감동을 주면 오래 가고요. 정치는 내 사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주류라고 너 나 반대했지? 너는 죽어. 이건 정치가 아니죠. 그 얘기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내부터 실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반박을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어쨌든 뭐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뭐 대변인이나 지금 모두 보면 다 뭐 친명들이 한 건 아니에요. 사무총장 정도가 친명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통합의 어쨌든 모양새를 계속 갖춰왔던 거죠. 지금 원내대표도 뭐 박강원 의원들이 선출한 겁니다만 그런 모습을 계속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제 딱 결론이 난 거죠. 어쨌든 가결 한 29에서 39 사이에 뭐 어쨌든 대표를 검찰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라는 거에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저는 넘었다고 봐요. 지금 계속 당내 통합은 얘기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요.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틀이 있다가 나중에 대선 실패하고 나서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그 정당으로 사실은 선거 치렀거든요. 총선 치러서 뭐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힘으로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물론 선거 이긴 다음이었지만 민주당 어쨌든 잘 안 되니까 열린우리당 창당한 거잖아요. 자기 어쨌든 정체성에 맞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박지원 원장하고 이렇게 세게 붙었다가 결국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호남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론 총선도 겨우 이기긴 했지만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이재명계라 하는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중심으로 딱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류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가결 표결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없었던 일로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부결돼서 방탄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 가결한 다음에 영장 기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을 저번 합니다. 주에도 딱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